자산관리 스쿨의 권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투자 성향에 따른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성향은 보통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적 투자형입니다. 그러나 가장 좌측에 있는 안정형과 가장 우측에 있는 공격투자형 같은 경우 안전자산과 투자자산 100%를 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중간에 있는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안정추구형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3대7로 가져가는 경우고요. 위험중립형 같은 경우는 5대5, 적극투자형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적극 투자형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위험 자산을 70% 정도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투자 자산이 70%나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투자 자산을 한 자산으로 모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이 70%의 투자 자산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인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전통적인 투자 배분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배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주식 얘기하시면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이렇게 국내 주식을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주식은 국내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전 세계 주식의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반반 정도 섞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재밌게도 그 선진 주식과 신흥 주식을 나눕니다. 즉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과 중국이나 인도 혹은 뭐 남미 같은 신흥 주식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요. 보통 적극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식 자산 비중에 뭐 국내 주식 절반, 해외 주식 절반 정도로 나누시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선진 주식 절반, 신흥 주식 절반 정도로 쉽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투자 비중을 선정해 드린다면 앞서 저희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그 투자 비중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위험 주식 절반, 투자 자산 절반을 얘기를 하는데요. 살짝 투자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실 때 5대5 정도로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뭐 45대55 정도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이 반반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만 분할하는 경우는 없고요. 안전 자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채권 펀드 45%를 전부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대체 자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체 자산이라는 내용은 뭐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보통 인컴형 자산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동산 리츠 같은 어떤 그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뭐 원유 이런 그 현물 자산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 대체 자산을 일부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5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나누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같은 70% 같이 그 주식 수준이 많을 때는 반반 정도가 적당한데 이렇게 주식 비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국내 주식을 조금 더 투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시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살펴볼 때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그 펀드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도가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정추구형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추구형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에 많은 그 비중이 높아요. 생각보다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형 투자자들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안정형 투자자 자산을 본다 그러면 채권 위주의 안정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7대3 혹은 65대35 정도의 비율로 안전자산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뭐 국내 주식 전부로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섞어주는 경우가 그 조그만 비중의 투자 자산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일 수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섞은다면 국내 주식이 약간 주춤할 때도 해외 주식이 오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해외 주식이 떨어질 때 국내 주식이 받쳐주는 어떤 서로 보완해주는 형태의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 전부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나눠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국내 주식 내에서도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전부 하나의 투자 자산에 올인하시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전자산은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그 비중이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그 안정형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안전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자산 배분을 너무 안전하게 갈 경우에 이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그 70%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는 그 채권형 포트폴리오를 깔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형 포트폴리오를 깔고 가지만 여전히 이 40%가 위험 중립형이나 그 적극 투자형에 비해서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자산도 해외 채권과 국내 채권을 섞는 경우가 많고요. 해외 채권은 조금 환율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내 채권 내에서도 회사채와 국채를 섞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 정도의 대체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자산 같은 경우는 그 인컴형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리츠, 아니면 현물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70%나 되는 그 높은 비중의 안전자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유동형 자산도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유동형 자산 같은 경우 MMF나 RP 이렇게 굉장히 그 이자 수익이 낮은 자산들인데 왜 유동형 자산들을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안정형 자산 같은 게 채권이라고 하지만 채권이라고 해서 100% 자산 가치의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의 변동이라든지 혹은 정책 이자 같은 것들이 변하면 채권의 가치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유동성, 미리 확보해놨던 유동성 자산을 적극 확보해서 그 리밸런싱을 해주기 위해서 유동성 자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형, 추구형 투자자 포트폴리오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꼭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만 100%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100% 일종의 거치형 투자 자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치형 투자 자산이라는 게 뭐냐? 100% 내가 돈을 미리 넣고 이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만 하는 자산을 거치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 거치형을 운영하기보다는 한 달에 혹은 1년에 어느 정도 여윳돈을 추가적으로 그 적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은퇴 이후에 고객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일정하게 매달 돈을 뽑아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적립이나 인출이 반영된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립형 포트폴리오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적립형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종의 채권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애뉴이티라는 자산이 있는데요. 이 애뉴이티는 원금은 없고 영원히 이자만 발생하는 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적립형 자산을 운용을 한다는 건 제가 애뉴이티라는 채권을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매달 혹은 매년 혹은 매 분기 일정한 이자가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진 투자 성향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인출형 자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애뉴이티라는 자산을 숏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숏이라는 건 자산 자체를 빌려주는 뉴스에서 많이 나온 공매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투자 성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채권 자산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